30대 남성들이 고등학교 동창이 SNS에 올린 고가의 외제차 등 호화로운 사진을 보고 친구를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친구를 상대로 한 납치극의 전말을 들여다봅니다. 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하마터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납치 사건입니다. 박종호 기자, 네. 사건의 전말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1월 중순 한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의 미용실에 갔습니다. 네. 차를 가져가서 차를 주차한 다음에 미용실 안에 들어갔는데 그 주차장에 이 남성을 납치하려고 30대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 뒤에 나온 이 30대 남성을 예. 기다리던 남성들이 덮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차를 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노려서 덮친 건데요. 네.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뭐 피해자의 팔과 다리, 머리를 잡아서 피해자 차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예. 근데 피해자는 당시에 넘어지면서도 격렬히 저항을 했고요. 어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4분 동안의 결연한 몸싸움 끝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자 납치를 시도하려는 남성들은 모두 도망치게 됩니다. 네. 결국 납치가 미수에 그치면서 남성들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납치를 하려던 사람들이 아닌 주범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들은 알고 보니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번 납치 미수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은 총 6명입니다. 예. 그중에 2명이 주범이었고요. 네. 4명은 중국 동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를 이 범행에 사용한 거죠, 쉽게 말해서.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에 있는 한 미용실에 이 30대 남성 피해자가 가는데 네. 집에서부터 미행을 합니다. 세 대 나눠 타고. 그리고 지금 이 중국 동포 4명에게 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잡고 차량에 합승시킬 때 붙잡아서 제압해라 이런 지시까지 했던 게 확인이 됐고요. 구체적으로요? 이 주범 2명은 다른 차에서 이 범행 현장을 보고 아하. 이제 미수에 그치는 모습을 본 상황에서 도주했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이 대낮에 납치를 시도하려는 것도 놀랍지만 어떻게 동창생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박종호 기자. 네. 뭐 원한이나 뭐 과거에 얽힌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죠? SNS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NS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이 주범 30대 예. 남성 2명이 지난해 12월 과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고교 동창의 SNS를 보게 됩니다. 네. 봤더니 내용이 외제차도 있고 예. 또 값비싼 물품 이런 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허. 정말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동창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돈을 계속해서 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주범들이. 아하. 그래서 결국 이 동창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자라는 네.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백성훈 변호사, 이들이 원래 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면서 삼았던 대상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대상을 바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를 보고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네. 호화롭게 살고 범행 대상으로 물색을 하고 끝을 냈는데 예. 근데 약간의 부담을 느낀 겁니다. 어허. 뭐냐면 친한 고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보니까 이 고교 동창하고 어울리는 또 다른 고교 동창을 보니까 예. 여기 SNS에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범행 대상을 변경을 합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낮겠죠. 고교 예. 동창이지만 사실 지금 만나면 고교 동창 중에 서로 못 알아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 범행 대상 바꾸고 한 달 동안 미행하다가 범행 실행을 기다렸던 건데 이 사람들이 역할을 나눠서 어떻게 했냐면요. 한 사람은 납치극을 실행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국 동포들을 섭외하고요. 네. 다른 한 사람은 동창의 집 또 도박 사이트 사무실까지 다 파악을 하고 돈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이 섭외한 중국 동포들한테 50% 주고 나머지 50%를 자기들이 갖기로 하는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던 겁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볼 것이요. 피고인들은 SNS에 올린 동창의 잘 사는 모습을 보고서 범행을 결심했다는 것인데 SNS에 보여지는 것과 실제 사는 것과의 차이가 이번 피해자에게는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이 피해자가 도박이라는 불법 사이트에 연루돼 있고 돈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납치를 하게 된다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테니까 기술도 별로 필요 없고요. 이렇게 행한 범죄일 텐데 사실상 이런 납치극이 성공하는 예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SNS를 하시는 분들에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하나 있는데요. SNS를 유심히 보다 보면 저도 예전에 좀 그랬다가 요즘엔 그러지 않는데 네. 너 지금 어디 있지라고 전화도 옵니다, 친구들한테. 아하. 이래서 제가 어디 바로 식사하면서 뭐
밥 먹는 것을 SNS에 올린다거나 이러면 예. 제 위치가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피해자 SNS도 이 사람의 동선이 전부 다 거의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이 많아 보인다. 그리고 뭐 도박 사이트에 연루됐다. 예. 이런 것보다 이 사람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SNS 하시는 분들도 가끔 유럽 같은 데는 아이들 그 사진 올리는 것까지 굉장히 많이 하지 말라고 제재를 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 또 유괴 그렇습니다. 타겟 같은 게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SNS에 보여지는 모습은 실제보다 더 화려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가장 좋은 모습을 보통 올리죠. 자기 초라한 모습은 잘 올리지 그럼요.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예. 그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NS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박정호 기자, 네. 이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 전부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납치 네. 범죄면 중형을 받아야 할 강력 범죄인데 이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면서요? 예, 주범 두 사람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다른 뭐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특수간도가가 미수에 그쳤다. 어허. 이 점이 있고요. 예. 또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징역형이 선고됐죠. 집행유예를 내리면서 예. 당장은 처벌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인데 그런데 결국 검찰이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항소법원에서는 좀 다르게 판결을 내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심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양형 판단을 해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를 했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이제 사건의 내면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겁니다. 네. 일단 미수였기 때문에 1심이 집행유예 나온 거거든요, 사실. 예. 근데 미수인데 이게 그냥 미수입니까? 심한- 납치를 하기 위해서 그럼요. 중국 동포 4명을 섭외하고 어떻게 돈을 나누고 네. 한 달 동안 미행하고 피해자 집에서 따라가고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제 납치범이 성공했으면 그러니까요. 그럼 피해를 상상하기도 그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아주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었으면 그렇죠. 거의 그래서 성공할 상황이었잖아요. 굉장히 죄질이 불량할 수밖에 없고요. 예. 거기다가 피해자도 합의도 되지 않고 엄중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전과가 없다. 음. 이 사람들이 반성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집행유예 선고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네. 항소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예. 친구고 동창이고 가리지 않고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려던 두 남성에게 법원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